자, 저희가 이제 그 조회수가 높았던 사연들 좀 쭉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봤는데 각 사연마다 참 좋은 조언과 댓글들이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댓글 차이가 확연하게 달랐어요. 뭐 어떤 데는 막 100개씩 달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개 달리는 데도 있고요. 5개 이상은 더 달렸다. 5개까지 달린 건 없어요. 보통 10개 이상은 달렸던 것 같아요. 그쵸, 피디님? 알겠어요. 네. 전 만약에 이 두 분이 부부였다면 집에 가서 밥상 먹고 싸웠을 거다. 아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금영 씨랑 진짜 저랑. 댓글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우리 댓글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유성 씨하고 저하고 사귀는 거 아니냐. 한 네. 3분의 1이 그랬다는 얘기 네, 들었어요. 굉장히 네. 그런 댓글이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예요. 마지막 끝내는 마당 이제 할 말 좀 해야죠. 그렇죠. 네. 저도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네, 많아요. 정말 불쾌했고요.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일단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요. 네. 아직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늦게 하고 다녀도 아무리 이렇게 늙은 얼굴이라 다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물리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슨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정말?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둘이 결혼하세요. 정말 아무리 마지막 방송이지만 이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아니에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워낙에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아닙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영광이었고요. 네. 제가 뭐가 됩니까? 네, 조명 씨. 맨날 이렇게 본인이 좋은 역할만 하려고 마지막까지 네. 정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요. 유성 씨랑 저랑 그만큼 호흡이 잘 맞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신 거여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저에게 잘 맞춰준 유성 씨에게도 이 자리를 빌었고 전 이 자리가 없었으면 조명 씨한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들을 수가 네. 없었네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피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던 댓글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유성 씨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이 더운 날에 정말 힘들었어요. 네. 자, 5위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뜯으세요 그냥. 두근두근 해주세요. 아, 두근두근이래. 자, 두근두근 합시다. 짜잔! 오. 탈북민 며느리의 남한 명절 적응기. 조회수 1위 했던. 조회수 1위였던. 아 조회수는 1위였는데 댓글 수로는 이게 5위였다라는 5위예요. 얘기고요. 네. 제가 첫 번째 댓글 읽어볼게요. 네. 대한민국 남자랑 결혼한 북한 여성 문제라고 한정 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스트분이 말하신 것처럼 남녀 사이에서도 결혼해서 처음 맞는 명절은 누구나 다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보단 북한 사람이 훨씬 낫네, 잘하네 이런 말이 나오도록 스스로 찾아서 배우려는 자세, 남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나 생각, 뭐 이런 적극적인 태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킬 수 있냐가 그거죠. 작성자님 모모님이에요. 네. 아, 네. 모모님. 모모님. 네.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담았어요. 네. 뭐 북과 남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어떤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해주시고. 네, 그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감. 맞아요. 그래서 그치, 북한에 왔다고 해서 여기 걸 다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부에서 왔으니까 북한 문화도 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있다. 우리는 명절 때 이렇게 해먹는다. 이런 음식 좀 해주고 이러면서 좀 남북한의 어떤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었나. 네, 너무 소극적이 될 필요 없다. 아까 유미 씨가 해주신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다른 댓글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가선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작성자 이충열님께서 써주셨는데요. 다음 명절부터는 남편분과 같이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게 사랑이라 생각하고요. 지금은 한국 사회가 바뀌어서 남자가 부침개 정도는 같이 하는 가정도 많으니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남편분 역할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같이 저는 그 음식은 할 줄 몰라도 그래도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설거지 같은 거는 남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뭐 부침개 정도는 뭐 붙이는 사람들이 뭐 붙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먹고 나서 이제 꼭 아내가 설거지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설거지하고 음식물 갖다 버리고 이런 부분은 내가 같이 노력하는. 같이 해야 된다. 자, 그러면 4위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구두구. 아, 네네네. 왜 두근두근 안 하세요? 두근두근. 네. 두근두근두근두근. 저 이게 너무 계속 반복되면 지루한 빨리 들으세요. 고향을 그리워하면 안 고향을 되나요? 그리워하면 안 되나요? 사실 이것도 우리도 할 말이 많았고 네. 그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해주실 말이 많았던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기억이 남는 게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댓글 한번 좀 돌아가면서 읽어 한번 볼까요? 보실래요? 네. 첫 번째 댓글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수지림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처음에 서울에 살 때 진짜 답답했어요. 부산은 나가면 항상 바다가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은 빌딩만 있고 너무 답답했어요. 뭔가 벽 안에 갇힌 느낌,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처음 서울 와서 한 2, 3년은 가더라고요. 지금은 무덤덤해졌지만 여전히 바다가 있는 부산이 그립네요. 거리 때문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고민 충분히 이해가 가요. 라고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수질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었는데 사실 고민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해결책이 딱 나와서가 아니라 내 고민에 충분히 공감만 맞아, 맞아, 해줘도 맞아. 굉장히 이게 그 위로받고 힐링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댓글은 참 너무 이렇게 응원이 지금, 되죠. 네,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마음이 되게 좀 따뜻해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실 북한이나 어떤 이념 이런 거를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정말 사람이 그리워하는 그런 그렇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치, 순수한 그치. 마음만 보신 거예요. 정말 그쵸, 제대로 그쵸. 보신 거죠. 네. 참 두 번째 댓글은 우리 유미 씨가 좀 읽어주실까요? 두 번째 댓글은 당연히 너무 그립고 외로울 거예요. 갈 수 없으니 더 그리울 거고 그립다 보니 좋은 점만 생각나실 거고 사실 북한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기억들은 너무 그립다 보니 하나도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처럼 시간이 해결될 거고 또 돈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 데리고 올 생각만 하면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활동을 하면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작성자님 지몽님. 네. 힘이 나네요. 정말 너무 따뜻하다. 너무 고맙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맞아요, 진짜. 이게 연인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지보고 싸웠는데 헤어지면 안 좋았던 기억 잘 안 나. 안 나. 행복했던 그거, 것만. 그것만 기억나고. 그래서 많이 기억나요? 용 씨? 자, 그래요. 3위 바로 갈게요. 갈까요? 네. 내 인생의 최악의 소개팅. 이게 댓글 3위였군요. 야. 야, 그쵸. 이거 내용- 뭐예요? 내용을 저 살짝 이 사연 소개를 잘 좀 몰라요. 해주세요. 이거를 사실 왜냐면, 저희가 네. 하면서 이 사연을 받고 저희가 굉장히 분노했던 그런.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한국 여성입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남자인 사람 친구에게 소개팅을 주선해주겠다고 했죠. 소개팅 상대가 탈북자라는 말을 할까 말까 잠깐 고민했지만 만나기 전부터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특별히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남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보고 탈북자를 소개팅 시켜주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라는 걸 알고 만나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랬던 거였거든요. 소개팅 주선할 때 상대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자기가 친한 예. 친구한테 탈북인 친구를 소개를 시켜줬고 그 친구는 그 사실을 몰랐고 현장에서 둘이 알아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화로 잘 안 됐으니까 아마 그런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탈북자를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이걸 라는 축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인성의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안 하는 게 맞아. 당연히 그때 순간에 딱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만나다가 나중에 안 것보다 그때 안 만나는 맞아, 게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된 게 낫다. 이런 사람이라면 소개팅 안 된 게 너무나도 잘 된 네. 거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그냥 거의 다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댓글에서도 뭐 남의 나라 사람도 아니고 북한 출신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사람 됨됨이가 문제가 있네요. 댓글에는 네. 뭐라고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 지금 읽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언니! 약간 진행 도와주려고. 댓글이었군요. 네, 댓글이었습니다. 네, 경상도, 전라도 서로가 사돈 맺기를 거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감정이 알게 모르게 생기고 있다는 느낌, 문제다 문제 이러면서 김성규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왜 마지막 건 안 읽으세요? 네? 웃자꼬라는 댓글. 네. 그리고 또 좀 다른 댓글도 있었는데요.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소개팅 주소나 여자 쪽이 예의가 없는 것이다. 소개팅이 그냥 즐기려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탈북민에 대한 편견 여부를 떠나서 상대방의 특이사항 정도는 이야기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미 씨? 저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해요, 사실은. 그분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건 얘기 안 하고 만나는 거. 물론 우리가 북한이나 남한에 우리 다 같은 민족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를 이방인처럼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예의상 얘기해주는 네.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그러니까 제 해요. 생각에는 이 주선자분이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 정말 없으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할 거리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그러니까요.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그 소개팅을 직접 나가는 여성분이 그런 걸 원치를 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의사를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도 되냐? 아니, 내 입으로 언젠가 할 수 있을 때 할게.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서 나갈 수도 있어. 그래요. 어쨌든 이런 사실 저도 이거는 생각을 못 해본 부분이에요. 근데 댓글에 이렇게 달아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게 누구한테는 정말 특별한 사항이어서 꼭 사전에 미리 통보를 받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저도 또 댓글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꼈어요. 깨닫게 네.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제 또 다음 순위 알아볼까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네. 아 그래요. 이제 시댁의 결혼 반대 결혼 반대. 어떻게 이겨내야죠. 아 이거 우리 게스트로 강은정 씨 나왔던 사연이잖아요. 정말 기억나세요? 맹산처녀. 네, 맹산처녀 강은정입니다. 네. 맹산처녀 강은정 씨가 나왔었는데 그분도 지금 어떤 결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때라서 많이 공감을 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탈북민 여성분들이라면 또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 어쩌면 겪어봤을 수도 있는, 네, 많이들 경험해봤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에요. 나만 그 청년을 만나서 남남북녀 커플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댁의 축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심심찮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한 댓글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맹산처녀가 남긴 명언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 이기는 자식 없다. 명언을 남기고 가셨어요. 지금 못 알아들으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속아서 넘어갈 뻔했어요. 부모가 없다가 아니고 부모에게 네, 자식. 부모 기르는 자식이 없다. 네, 댓글에도 그걸로 또 웃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이 네. 언젠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번 이 2위 사연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 우리 유미 씨가 좀 읽어주세요. 첫 번째 댓글은 둘이 잘 살면 부모님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성자 담비님이십니다. 네, 담비님께서 이런 댓글 어때요? 달아주셨고요. 정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으면 결혼 생활에 어떤 사랑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믿음이나 이런 게 깨지나요? 저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크게 그런 거는 없고요. 이 부분 경제적인 건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쵸. 한 결혼 생활에 많이 반 이상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마인드는 빚이 없고 사지가 멀쩡하면 된다 그런 마인드로 결혼해가지고 네. 저는 모든 걸 이런 포기하고 거- 그냥, 네. 저는 이런 걸 1도 안 봤어요. 그럼에도 저는 반대 결혼을 했어요. 뭐 때문에 시댁에서. 반대를 시댁에서 했어요, 반대하셨어요? 시댁에서 작다고. 뭐가 작다고? 네? 체격이 작다고? 체격이 너무 작다고. 난 남편이 남자분이. 이렇게 크거든요. 근데 아. 너무 작아가지고 와 제가 애는 낳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둘씩이나 나왔는데. 네, 참새가 조금에도 알을 잘 낳잖아요. 비유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제가 좀 잘 수긍수긍. 네.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네.
참 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반대를 나 하더라고요. 작다고 반대한 건 처음 들어봐요. 아니 근데 그래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사실 뭐 문제는 그걸로 그냥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더 이상 부모님이 뭐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기를 예쁜 손주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맞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고민 저희가 살짝 얘기를 좀 드리자면 여성분이 탈북민이었는데 남성분이 이제 나머지 이렇게 나서 자란 분이었고 근데 어머니가 거의 뭐 이유가 없이 안 만나주는 거였어요. 여성분을 탈북민을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글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속도 위반 해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두 번째 댓글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넘 사랑해 죽고 못 사는 거면 갱 아기를 만들어 데리고 가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작성자 네. 이거 좀 돈씨님께서. 분날 방식이에요. 네, 이거는 이게 통할 수도 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돈씨님께서. 돈씨.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만들고 데리고 가면은 아 저요? 저희 아들이요 10살인데 저는 우리 아들이 좋다면은 다 엄마들 이렇게는 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좋다면은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은 아직 그런 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 전에 속도 위반했다면은 당연히 받아주지 않을까 시어머니가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 댓글수 그렇죠. 베스트 1위를 차지한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좀 바로 뜯어봐 주시죠. 바로 뜯으면 약간 긴장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짠 한번 해요. 네. 저 뭐 혼자 하면 짠만 아니 그냥 먹고 싶으면 드세요. 우리랑 그렇게 짠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미 두 잔째예요. 나 혼자 어떻게? 자 이분 괜찮아요. 출연료 주지 맙시다. 그냥 술값으로 네, 떼읍시다. 제가 그냥 다 마시고 갈게요. 자 1위 가겠습니다. 학교에서 빨갱이 놀림 받는 아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이게. 이거는 네. 정말 엄마 입장에서 너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걸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생각해요. 저희가 그 댓글이 무려 193개가 달렸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서로가 의견이 달라서 열띤 토론을 거기서 맞아요. 벌이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왔던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었는데 빨갱이라고 놀림받는 거 이게 정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저는 이 사연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북 출신이고 아버지는 뭐 남한 출. 그러니까 초등학교 갔다 와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빨갱이가 뭐야? 라고 물어봤다라고 해요. 아이들이 자기한테 빨갱이라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애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내용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는 당황해서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서 저희한테 보냈던 사연이었어요. 어렵겠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댓글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저희도 주변에 북한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신 분, 여기에서 난 분 이제 학교 다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엄마들이 그 아이가 북한 출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담임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얘기 안 해요. 예. 네, 다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모르고 뭐 예. 아는 아이도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뭐 초반에 약간 시작할 때도 이 얘기를 했지만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아이들도 어른들이 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도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도 듣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좋게 인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이라는 건 굉장히 이렇게 분리돼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북한을 되게 뭉뚱그려서 보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곤란한 상황에 빠질까봐 어머니들이 일부러 북한 사람인 걸 얘기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연에도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우리 이 사연은 좀 댓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그 유미 씨가 근데 먼저 좀 댓글이 소개를 해주세요. 너무 길어요. 제가 첫 번째 댓글은 이제 아이들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들은 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 씨 말대로 우선 그 친구에게 난 빨갱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탈북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이해시켜 줘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아직 다 큰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성자 통일평화님이십니다. 네, 통일평화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댓글은 우리 가선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엄마 입장에선 지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에겐 자라면서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낮은 자존감으로 혼란스러울 거니까요. 우선 엄마 자신이 북에서 오신 분이란 것에 당당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의 기운이 그대로 아이에게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엄마께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모든 학교 과정을 근면하고 성실, 정직하게 친절 배려하는 생활을 한다면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친이 생길 것이며 어려운 학교 생활에서도 잘 이겨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공감해요. 그래요.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성의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린이 신문 읽어주기님께서 아, 예. 아, 네. 아, 작성자 아이디가 어린이 신문 네. 읽어주기. 네, 작성자 어린이 신문 읽어주기.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굉장히 저는- 전문가다운 그런 댓글이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 신문 읽어주기 작성자님 말을 댓글을 되게 공감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엄마가 당당해져야 된다. 엄마가 숨기면 아이들 왜 숨기지 하면서 같이 숨기게 되거든요. 아, 맞아, 근데 맞아. 내가 당당해서 저는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해가지고요. 알아봐요. 주변에서. 아.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다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그만큼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은 제가 또 자격증도 있고 하는 일이 또 몇 개가 되잖아요. 바쁘고 이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능력자로 알고 있어요. 아, 우리 엄마는 되게 TV도 하고 사람들 예쁘게 그렇지. 꾸며도 주고 뭐 우리 엄마는 간호사 자격증도 있어서 간호사 주사도 놓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전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요. 실제 그렇게 있어요? 있어요. 없겠어. 아, 네. 있어요. 자격증이. 자격증.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렇게. 아니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할 네,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도 봤었고, 네, 엄마가 일하는 병원도 뭐 이렇게도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당당하게 엄마 고향이 어디에서 엄마는 북한에서 태어났다. 키가 왜 작아요? 엄마는 먹지 못해 작다. 이런 얘기도 확실합니까? 해줘요. 네, 키가 유전자도 있지만. 아, 그러니까요. 아이, 너무 또 이렇게 못 먹는 걸로 가고. 아무튼 밥 남기지 말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밥 안 먹으면 저는- 엄마처럼 키가 안 큰다, 네, 이렇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직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다른 집은 많이 숨겨서 이제 저는 뭐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사고방식이 다 이제 깨면 그때 알려줘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워낙 빨리 알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엄마가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는 정말 공감해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응, 거잖아요. 응, 응. 배경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정말 집단 지성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의 지혜가 모아져가지고 고민이 진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답이 뭔가 길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려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민이 있어요.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의심도 많이 들고. 멋있네 실제로. 또 정말 웃기고 싶어요.